경찰이 양주 로컬푸드 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우종수 경기북부경찰청장이 제기되는 모든 의혹들을 철저하게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동두천시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였습니다. 인구가 소멸하면 이 도시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큰데요. 동두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경기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차 소비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합니다. 지역화폐로 20만 원을 충전해 3개월 이내에 사용하면 25%인 5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의정부시가 내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시민 제안을 받습니다. 제안 대상 사업은 시에서 추진하기 희망하는 지역 현안 사업인데요.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7월 7일부터 시 홈페이지 등에 신청하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나라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찰이 양주 로컬푸드 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우종수 경기북부경찰청장이 제기되는 모든 의혹들을 철저하게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우 청장은 지역에서의 관심이 크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능범죄 수사팀이 사건을 맡아 수사하고 있다며 운영사업에 대한 특혜 등 다양한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농민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의 근거 자료가 부족한 상태라며 농민들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자료가 제출되면 수사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 청장은 또 지역 정치인과 가족에 대해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5일 로컬푸드 운영자 김모 씨를 사기와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기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차 소비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합니다. 지급 규모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역화폐로 20만 원을 충전해 3개월 이내에 사용하면 25%인 5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또 10%의 기존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합산하면 20만 원 충전 시 2만 원이 추가돼 모두 7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추가로 지급되는 소비지원금 5만 원은 지급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소멸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기간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한 주간의 경기도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경기도 시간입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대상지가 결정됐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경기도 광역버스에 비접촉 요금 결제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주간 경기도 김호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경기도의 7개 공공기관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공공기관 3차 이전을 위한 공모를 마치고 최종 이전 대상지를 발표했습니다. 기관별 이전 대상지를 보면 경기연구원은 의정부시,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은 이천시, 경기복지재단 안성시,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은 광주시, 경기신용보증재단 남양주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파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시로 각각 이전이 결정됐습니다. 확정된 7개 시군은 앞으로 입지 대상 기관과 연계한 종합 발전 방안을 수립하게 됩니다. 또 기관이 사용할 건물과 부지 등의 정보를 경기도에 제공하는 등 성공적인 이전을 위해 협력하게 됩니다. 도는 공모에 탈락한 시군에 대해서도 기반 시설 조성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난 2019년 경기관광공사 등 3곳을 경기 북부로 이전을 결정한 데 이어 지금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15개 공공기관의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경기도 광역버스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접촉 버스 요금 결제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비접촉 요금 시스템은 버스 내 위치 정보를 전달하는 비콘이 탑승객의 스마트폰 신호를 감지해 승하차를 판별하는 원리입니다. 경기도는 6월 1일부터 2달간 주식회사 로카 모빌리티와 비접촉 결제 서비스 시행을 위한 기술 실증을 실시합니다. 도는 기술 실증 기간 중 경기연구원을 중심으로 전문가 검증단을 구성해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을 벌일 예정입니다. 기술 실증이 완료되면 하반기부터 시외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연차별로 시내 마을버스에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축사 악취 해결을 위한 지원 조례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는 축산 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최근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관련 민원 해결에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경기도가 축사 악취 저감 등 축산 환경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축산 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가축 분뇨 처리와 악취 저감 시설 지원, 노후 축사 현대화와 가축 분뇨 퇴액비 활성화 등 축사 악취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는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경기 지역 화폐를 실물 카드 없이 휴대폰을 통해 모바일 결제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22일 삼성전자와 경기 지역 화폐 간편 결제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 이후 도는 한 달여간 경기 지역 화폐와 삼성페이 연결 결제 기술 개발과 운영 테스트를 진행해 왔으며 6월 1일부터 사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용 희망자는 삼성페이 앱에 경기 지역 화폐를 등록하면 휴대폰을 통해 손쉽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최근 도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각 지자체가 노력하고 있는데요. 동두천의 경우 더 노력해야 할 것 같다라는 주장이 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동두천시의회 정문영 의장과 이야기 나눠보죠.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구 유입 그리고 청소년이나 젊은 층의 거주가 도시의 활력을 결정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일 텐데 동두천은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요. 현실이 어떻습니까? 네, 사실 좀 심각합니다. 한때는 인구 10만 돌파를 눈앞에 뒀던 동두천인데 지금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총 인구가 9만 3천에 머물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거의 5천 명이 줄어든 셈인데요. 비율로 따지자면 불과 5, 6년 사이에 5%나 감소한 것입니다. 게다가 작년층의 이탈이 심해서 작년부터 동두천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상태입니다. 특히 초중고 학령 인구는 매년 500여 명 가까이 줄고 있는데 이것은 매년 학교가 하나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두천 지역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인데요. 교육비만 연 90억, 전체 지역 경제로는 연 220억 원의 손실이 추산되는 상황입니다. 예, 인구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원인을 좀 파악해야 그 원인을 바탕으로 대책을 좀 세울 수 있을 텐데 동두천시 어떤 안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의 답은 하나뿐입니다. 누구나 찾아와서 머물러 살고 싶은 도시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그 길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거와 환경, 교육과 문화, 좋은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 브랜드 가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특히 저는 동두천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바로 문화도시 조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는 이제 지역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문화사업은 다른 산업보다 훨씬 뛰어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동두천만의 독특한 고유지역 색깔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보는데요. 일례로 저는 동두천 고유의 시화인 황매화를 이용한 문화 콘텐츠 개발을 제안해 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다양한 방안들 강구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에게 좋은 도시 경쟁력과 또 생동감에 크게 이바지해야 할 텐데 교육 혁신은 어떻게 진행돼야 할까요? 네,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 교육도 기본이지만 거기에 더해서 학생 개개인의 특기와 적성을 살리는 맞춤형 특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두천에 도입하면 좋을 미래형 교육 방안은 자연 체험형 생태 교육과 기능 인재 양성 교육 두 가지입니다. 동두천만의 장점인 천혜의 산악 자연 환경을 이용한 자연 생태 교육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서 함량은 물론 스마트팜 등 첨단 산업 분야와의 접목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꼭 잘해야만 대학에 가고 성공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예체능과 기능 등의 소질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기능 인재 양성 특화 교육도 동두천이 개척해야 할 교육 혁신 분야입니다. 예, 이러한 혁신으로 더욱더 좋아지는 동두천시의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두천시의회 정문혁 의장이었습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병원비는 얼마나 들까요?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평균을 내보니 535만 8천 원이었습니다. 증상에 따라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7천만 원 정도인데 사실 수천만 원이 나와도 걱정할 게 없죠. 우리나라는 전액 국가가 이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지난해 5월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입니다. 유흥업소에 방문해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은 세금이 아니라 자비로 치료를 하게 해달라. 직전까지만 해도 하루에 4명으로 떨어졌던 확진자가 이태원의 한 클럽을 시작으로 다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분노를 산 겁니다. 비슷한 내용의 청원글에 약 10,000명가량이 동의를 했습니다.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이런 청원까지 올라왔을까요? 최근에 가장 상황이 심각한 대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9일에 유흥업소 종사자 6명을 시작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확진자는 일주일 사이에 200여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전남 순천과 여수의 상황도 살펴보죠. 이달에만 나이트클럽과 주점 등을 고리로 100명이 넘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남 사천에서도 4월 말부터 5월 사이에 62명이 발생하는가 하면 이보다 앞서 부산은 무려 503명이 유흥업소발 확진자입니다. 치료 비용을 따져보면 지금 거론한 이 사례들만 해도 최소 40억 원이 넘게 쓰인 셈입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정말로 창피하고 생각만 해도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곳에 가서 어떤 사고가 나면은 자기 돈으로 그거는 물론이고 자기가 모든 거 보상하고 책임져야 됩니다. 그 이상도 벌을 주고 싶습니다. 네. 자기가 후주의를 해가지고 걸렸으면 자기 돈으로 치료를 하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비용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난달 광주에서는 국회의원의 수행 비서가 방역 수칙을 어기고 유흥업소에서 모임을 가진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는데요. 이 모임에서 나온 확진자 때문에 인근의 초등학교는 등교가 중단되고 학생 등 약 800여 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또 이뿐일까요? 경찰이 지난달 5일부터 7주 동안 유흥시설이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있나 단속을 해봤는데 전국적으로 834건, 4,70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이쯤 되면 유흥업소 확진자는 세금도 아깝다는 말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되기도 합니다. 내 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그래도 지금처럼 방역 수칙까지 어겨가면서 술을 마시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의정부시가 내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시민 제안을 받습니다. 제안 대상 사업은 시에서 추진하길 희망하는 지역 현안 사업 등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7월 7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접수된 제안은 8월부터 소관부서에서 검토한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 의정부시가 개발 제한 구역 내 각종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사항은 개발 제한 구역 내 불법 건축물을 짓거나 토지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입니다. 시는 판독 시스템을 이용해 현지 조사를 한 뒤 불법 행위로 판정된 건은 행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요즘 또래보다 젊게 또 아름답게 살고 싶어하는 노년층이 늘고 있다네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지난 3년간 병원을 찾아온 70세 이상 실버 세대가 연평균 28%씩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중 남성의 비율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성형이 더 이상 2030 세대만의 이야기나 또 여성들만의 이야기는 아닌가 봅니다. 그런데 외모도 중요하지만 어떤 게 우리를 또 젊어 보이게 할 수 있을까요? 요즘 이 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어른들을 소위 꼰대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젊고 또 유연한 사고로 살아가는 것. 그 역시 멋진 노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닐까요?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